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11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우승지 우준민이 아래기를 양총병이 입성하던 날에 성중에 사는 백성들이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각기 존비 빈부의 차등대로 술을 준비하여 영조문 밖 사현 가까운 곳에 늘어놓고 왕사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총병이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군병의 도착이 혹 빠르기도 하고 늦기도 하여 분란스러워지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또 총병에게 미리 품하지도 않고서 군사들을 먼저 호개하는 것도 온당치 못할 듯합니다. 총병이 벽제에 도착하는 날에 차비 통사를 시켜 먼저 군사를 맞이하는 일들을 아뢰고서 총병의 분부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색승지의 의견인가 승종원의 의견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원중에서 상의하였던 것을 소우신이 색승지로서 입게한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지금 처음으로 있게 하는 것이가 아니면 이전에 계약했던 일인가 하였다. 회개하기를 이 공사는 전에 계약된 적이 없었던 일입니다. 비변사와 접대 도감에서 이미 상의한 것인데 원중에서 이 일을 아뢰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양총병도 당연히 미리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 까닭에 이와 같이 입게한 것입니다. 하니 비방기로 전교하기를 황제의 위엄이 멀리 빛나고 어지시는 언택의 길에 가득하다. 수레같이 나는 곳마다 청안하고 병사들도 소요를 부리지 않으니 가물대 단비를 반기던 모두들 환영하고 있다. 병에 술을 담아 환영하는 행렬이 길을 메우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다. 다만 담당자가 당연히 이 일을 미리 아뢰어 유지를 받아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제 들으니 바깥에서 이미 술병을 준비하였다 하므로 나는 그 일을 크게 괴이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다. 그런데 승지가 갑자기 그 일을 아뢰면서 마치 스스로 생각해서 오늘 처음으로 생각한 것처럼 시작하는 것처럼 말하였다. 나는 두세 번 물은 뒤에 비로소 아뢰기를 접대 도감과 비변사가 이미 명령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체가 잘못 어긋났으니 이 일의 곡절을 비변사에 묻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12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다시 비변사에 의논하였더니 상께서 홍계남의 지난번 공로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이토록 칭찬하시는 전교를 내리셨으니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격려시키려는 뜻이 지극한 것이다. 신하들로서는 감격에 겨워 그것을 순순히 따르게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니 감히 다른 의견을 제기할 수 있겠는가? 상교에 따라 적당히 헤아려 증직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으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흉적이 사방에 가득한 날에 적을 토벌하여 공로를 세웠다는 말만 써놓고 다른 말들은 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5일 을미 13번째 기사 동부성지 권희가 아뢰기를 풍력이 있는 문관이라 한 조목은 당초 비변사에서 아랜 말 중에 지금 우선 문관을 뽑아 보내게 하자는 말이 있었던 까닭에 이와 같이 말을 쓰면서 풍력이란 말을 삽입시켰던 것입니다. 지금 격리 암문을 설치하는 일에 대해 중국에서 계획과 의논을 매우 성하게 하니 우연한 발상으로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한결같이 미루고 망설인다면 이 뒤에 난처한 일이 생길까 염려스러우므로 여러 사람의 의견이 말 만드는 것을 매우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두들 말하기를 중국 조정의 계획을 극구 칭찬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잔폐해진 상황을 강력히 아뢰어 중조가 스스로 참작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문관 한 사람을 보내어 우리의 민정과 재정 상태를 와서 살피게 한 다음 만일 1분 정도 해낼 수 있다면 1분 정도의 일을 하게 하고 2분 정도 해낼 수 있으면 2분 정도의 일을 해내게 해서 한상코 재정 상태와 서로 맞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 중국에서 가련하게 여겨 살펴줄 수도 있으며 우리도 견책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1분이니 2분이니 하는 말들을 하였던 것인데 이제 선교를 받고 다시 자세히 헤아려 보니 소위 문관이라는 자가 혹 걸맞지 않은 사람이 와서 살펴보고 난 뒤에 망령되이 10분 해낼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말하게 된다면 그 뒤에는 다시 다른 말로 핑계하여 막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스러운 방법이니 이 의견을 대신들에게 말하여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의논하여 결정된 것이지만 시험 삼아 대신들에게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오억령이 사직상소를 입게 하자 사직하지 말라고 힘써 노력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지평 나급과 정은 주주비 와서 아뢰기를 황정욱의 일을 다시 아뢰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따를 만한 일이었다면 왜 진작 따르지 않았겠는가. 석방하여 보냈다 하더라도 반드시 향리로 되돌아가게 했을 것이다. 어찌 서울을 출입하게까지야 하였겠는가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정은 주주비 와서 아뢰기를 제주 판관송 홍열은 초상 소식을 듣고 바다를 건너온 뒤에 자기의 집이 2, 3일 거리도 채 못 되는데도 곧바로 집으로 달려가 곡하지 않고 여러 날을 머물러 있으면서 거느리고 온 하인들을 교사하여 양식을 준비해서 서울로 올려보내 기복 운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폐륜과 기강을 범한 행동이 더할 수 없으니 이러한 사람을 의관의 대열에 끼게 할 수 없습니다. 사판에서 제명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비밀 비만기를 봉합하여 대신들에게 내리니 대체적인 내용은 고질병으로 청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는 뜻을 자문석에 넣어 아래라고 한 것이었다. 이 비만기는 대신들이 잠깐 보고 난 뒤에 곧바로 봉합하여 들여보냈다. 대신들이 회개하기를 삼가 선교를 받고 신들도 두렵고 놀라와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외적의 무리가 아직 섬멸되지 못했고 나라의 일도 잘 수습되지 못한 나당에 중국 조정으로부터 이러한 조치를 내리게 한다면 이는 온 나라 시민의 죄가 될 것입니다. 신들도 같은 자들은 기밀을 다루는 벼슬에 참여되었으니 그 죄 만번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이 일은 본래 황제에게 상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순무 아몬 설치의 편부를 진주할 때 갑자기 이러한 청을 한다면 비록 전하의 명으로 인해 이러한 청을 아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사이에 의심을 갖는 점이 있을 듯합니다. 그 미안스러움이 어찌 끝이 있겠으며 또 후일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신들의 의견으로는 이 일은 결탄코 해서도 안 되며 또한 바깥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전파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비만기를 되돌려 봉합해서 다시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한번 더 살피시오. 다시는 하교하지 마소서 하였다. 비만기가 다시 내려오자 다시 아뢰기를 신들의 어리석은 뜻은 대략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선교가 다시 내려오니 신들은 두렵고 민망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바라옵건대 제3 생각하소서. 지금은 더더욱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이와 같이 이로 인하여 의심을 일으키게 된다면 장차 무엇으로 해명하시겠습니까? 신들은 감히 여러 말을 아뢰지 못하고 다만 대강만을 우러러 아뢰입니다. 심희수의 행차로 말하면 하루가 시급한데 이 일로 인하여 머뭇거리다가는 필시 큰 일을 그르칠 것이니 신들로서는 더욱 민망스럽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다시 더 깊이 생각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렇다면 따로 사신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6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국가에서 축적했던 군량은 거의 바닥이 났고
중국의 대병력은 곧 도착할 것인데 경비가 날로 늘어나니 100번 헤아려 보아도 지탱해 나아갈 계책이 없습니다. 이제 마땅히 잡다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헤아려 지출해야 할 것이니 그러면 다소 보탬이 될 것입니다. 황해도에서 나루터를 수비하고 있는 군사가 300명인데 지금은 하는 일 없이 강변에 앉아 있는 것도 있는데도 모두 요미를 주고 있습니다. 애당초 군사를 징발했던 뜻은 그 당시 서울에 군사가 없는 상태에서 적의 형세가 매우 급했으므로 부득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비 지출이 매우 군색하고 중국 군사가 오래지 않아 남녘으로 내려갈 것이니 나루터를 지키는 군사들의 군량을 지급하며 머물러 있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해산시켜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리를 시험해 상을 내리고 보내도록 하라 하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6일 병신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하께서 이제 그 한 몸이 나라를 위해 적군을 토벌하다가 불행히 죽었으니 그의 어미가 누구를 의지하겠는가? 달마다 단료를 지급해 주어 일생을 마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비변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일을 전교하셨습니다. 전하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시니 아랫사람들의 마음이야 누구인들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상교에 따라 홍계남의 어미에게 그가 죽을 때까지 요미를 지급하는 것이 의당하기에 감히 아래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7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지평 나급이 전에 아랜 황정우의 일을 아랜이 이미 유시하였으므로 윤허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7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지평 나급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도사 여우길이 경상에 갔다 돌아올 때 수의 말을 남용했다여 추고를 당하였으니 응당 채직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정의 법은 지방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감사 한응이는 감히 잉임시킬 것을 개청하였으니 사체를 깨닫지 못함이 심합니다. 추구하도록 명하시고 그 공사는 거행하지 마소서. 난리를 치르고 난 뒤에 기강이 해이어져 대소신료들에게 태만이 습관화되었으니 극히 한심스러운 노릇입니다. 성문호는 4대 문서를 모두 관장하는 곳이니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문원의 참 하관들은 새로 등용된 사람들로서 스스로 편하려고만 생각하고 공사에 몸바칠 생각은 하지 않아 괴롭고 힘드는 일을 피하려고 연달아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사하고 있는 사람은 10명이 한두 명도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래에 없던 일이니 불갑을 그 폐단을 크게 징치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로 지방에 나가지 않았는데도 출사하지 않은 사람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7일 정료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동궁에 입학할 길일이 이달 13일입니다. 11일에 습일을 해야 하는데 국조 5일에 의해 박사는 지성균관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성균관사 이덕형이 정사하여 본직에서 채직되었으니 부득이 겸직으로 합의해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하의 사기이고 10일은 국기이니 당일에 정사를 실시하여 합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양총병이 왔으므로 상이 모화간에 거동하여 영위리를 베풀었다. 상이 말하기를 황제에서 우리나라를 구제해 주시니 은혜가 참으로 만극합니다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군대를 편성해 나와왔다가 두 성만 회복시키고 외노를 완전히 섬멸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왕을 배우니 사언의 절을 올리고 싶소이다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감히 수고스럽게 움직이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사람을 시켜 다시 청하자. 양원이 말하기를
적군을 섬멸한 뒤에 사언의 절을 하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양원과 더불어 읍을 하고서 자리에 나아가 앉았다. 양원이 말하기를 왜적을 방어하는 곳은 어느 지역이 가장 기묘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조령이 남은 심이 잔파되어 대군이 주둔할 수 없으며 남원은 전라도의 요해처인데 다른 도에 비하여 그래도 온전하니 이 지역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나는 황제의 명을 받고 나왔으니 수군의 장수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단지 요해처를 알아서 굳게 지키고자 할 뿐입니다. 단 내가 주둔하는 곳은 반드시 말을 타고 달리기에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병이 오게 되면 어느 곳을 지키게 할 것입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남은이 말을 달리기에 편리한 까닭은 우리나라에서는 대인이 이곳에 주둔했으면 하고 대인은 충주에 주둔했으면 합니다. 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단 조정의 분부는 이와 다르니 속히 자문을 보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남원의 군량은 있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군량은 간신히 준비하였으나 탕패한 뒤라서 준비가 넉넉하지 못합니다. 하였다. 양훈이 말하기를 군량이 넉넉한 뒤에 성을 수비해낼 수 있습니다. 만일 넉넉하지 못하다면 3,000명의 군량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3만의 군사가 15일간 먹을 군량이라면 계속하여 되기 어려울 것이나 3,000명이 먹을 것이야 감히 준비하지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양훈이 말하기를 권율과 김응서가 거느린 군사는 얼마쯤 됩니까? 그리고 주관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병조판서 이 항복을 불러 묻도록 하십시오. 하였다. 이 항복이 대답하기를 성윤문과 김응사가 거느린 군사는 각기 2,000명이고 권율은 단지 수하의 군사만을 거느리고 있으며 그 아래 장수들이 거느리고 있는 좌도와 우도를 합치면 10,0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김응서와 성윤문을 지휘할 수 있는 직계가 높은 배신과 동행하여야만 협력하여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남원은 성곽이 단단하지 못하니 반드시 개축하여야 좋을 것입니다. 남원의 수령인 최염과 전주부연 박경신의 힘을 합쳐 수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수축하는 일은 명령대로 하겠소이다. 또 대인께서 명령하실 일이 있으면 권율에게 명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할 것이 왜다 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내가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나의 나이는 국왕보다 높습니다. 이제 명을 받고 나왔으니 군중 중에 만일 법을 범하는 자가 생기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다만 귀국은 일마다 게으르고 느리니 모름지기 단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배신들이 분부대로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수에게 잘못이 있으면 대인이 견책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양원이 통사에게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래 너희 나라 사람들은 겁이 많아서 적군만 보면 도망에 흩어지게 여념이 없다. 후일에도 만일 다시 이렇다면 내가 직접 그들의 목을 벨 것이다. 이제 만일 성곽을 수축하고 굳게 지킨다면 전라도 하나는 금성탕지에 견고함이 있게 될 것이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분부해 주시니 매우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단속하겠소이다. 하고 이어 항복에게 정교하기를 총병의 뜻을 먼저 여러 장수들에게 하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양원이 말하기를 병가란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내 어찌 그대 나라 사람들처럼 적군을 보며 이끌고 도망가겠는가. 죽을 각오로 싸울 따름이다 하였다. 상이 양원과 다례를 행하고 마침내 예단을 울리자 양원이 말하기를 선물이 너무 많으니 지금은 감히 받지 못하겠습니다. 후일 성공한 뒤에 선물이 많더라도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지난번 평양에서 승전한 뒤에는 국왕의 성대한 대접을 받았으나 안심하고 그들을 받았었습니다. 하자 상이 말하기를 대인께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오셨는데 감히 이런 예수가 없을 수 있겠소이까? 하니 양원이 말하기를 전에 보내주셨던 것은 이미 받았으니 이번은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배례를 하겠다고 청하자 양원은 업을 하자고 청하여 업을 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장령 권경우와 정은 주우주비 와서 전에 아랜 황정욱의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따를 만한 일이라면 내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정운의 전교하기라. 전일에 따로 사신을 파견하는 일에 대신들이 명을 받아 돌아갔었는데 어찌하여 승전을 받들지 않고 있는가 하니 회개하기를. 대신들이 회개하고자 하였으나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승전을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8일 무술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원의 성곽을 수축하는 일을 총병이 말했으나 우리나라의 성곽은 아이들의 장난과 같습니다. 근래에는 주로 산성에만 관심을 썼고 본성은 거의 잊고 있습니다. 남원도 반드시 대단한 힘을 들여야만 수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사일이 한창 바쁜 시기여서 백성들의 힘이 매우 공공하니 이 일을 해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총병이 이처럼 분부하였으니 본도의 힘과 도내의 승군들로 하여금 편의에 따라 수축하게 하여 기필코 지켜낼 수 있게 하고 산성은 기각지세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제는 좋지 못하여 한갓 백성들의 힘만 소모할 뿐 실상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에 와서 성 쌓는 기구들을 미리 준비하고 중국 장수가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의 지휘를 받아 수축하도록 하여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군비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소금을 팔아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여서 소금이 무진장 생산됩니다. 그런데도 조치를 하지 못하여 심지어는 중국 병사들에게 지급할 식염조차도 준비하지 못했으니 참으로 졸렬하게 짝이 없는 계책입니다. 전라도와 충청도 등지의 바닷가의 소금이 생산되는 곳들을 여러 방법으로 경영하여 생산되는 소금이 많으면 곡식으로 바꿔 군량비를 보충하고 수량이 많지 않더라도 식염으로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아울러 삽입하여 하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충주는 이미 진주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가령 군량 같은 것을 준비하게 한다 해도 형편이 조금은 나아질 듯합니다. 듣건대 충청도의 다른 고을에서 충주로 군량을 이송해 옮길 때 한 섬당 60마를 들여 수송해 운반하였다 합니다. 백성들의 힘이 모두 소모되고 또 농사일도 방해가 될까 지극히 염려스럽습니다. 우선 문서를 발송하여 충청감사와 분호조의 당상관에게 알려 편의에 따라 점차 운반하여 오 총병의 행차를 기다리게 하는 것이 옳을 듯하기에 감히 아뢰입니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8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도원수가 비밀 장계 한 통을 올렸다. 그 내용은 대강 안골포와 가덕도의 적세가 고단한 것은 원균이 말한 바와 같으나 섣불리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8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이조에서 청간 양순무의 접반사 후보에 대해 도승지 이호민에게 전개하기를. 양순무의 접반사는 이 덕형이 타당할 듯하니 비변사에 말하라 하였는데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상교대로 이 덕형을 뽑아 보내는 것이 마땅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장령 권경우와 정은 주우주비 나와 전에 아랜 황정욱의 일을 아랜이 답하였다. 다시 논하는 것을 지나치다 윤호하지 않는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9일 기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 판중추부사 연두스 벼슬이 정성에 올랐으면서도 보괴가 정돈되지 않아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다. 좌의정 김응남 젊은 시절 청렴한 지조를 지켜 뇌물이 통하지 않았고
조정에 등용되어서는 세상이 명상이 되었다. 그러나 위태로운 시국을 붙잡는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제대로 모두 해내지 못하였다. 그가 아뢰기를. 신들이 어제 정원에 내린 정교를 보고 별도의 사신을 파견하는 일을 명을 받고 물러갔으니 어찌하여 때에 맞추어 승전을 받들지 않는가 하였으니 황공어 떨리는 마음 누릴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은 신들이 결코 시행할 수 없음을 범연히 알면서 어찌 구차하게 순순히 받들어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전에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도 서울과 지방의 인심이 흉흉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사체가 전날과 크게 다릅니다. 황조에서 격리하겠다는 명이 막 내렸는데 전하께서 갑자기 이러한 일을 하시면 중국 장수들이 그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엉뚱한 말이 원근에 퍼져 이를 크게 걸어칠 것이니 어찌 큰 걱정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날 신들이 속마음으로는 다시 아뢰고 싶었었습니다. 그러나 또 글로 흔적을 남겨 번거롭게 여러 차례 아뢰게 되면 혹 주고받는 소문이 매우 미안스러울 듯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뒷날을 기다려 혹 경연에서 직접 아뢰거나 혹 기회에 따라 진달하기로 하고는 내리신 비만기를 신들이 직접 단단히 봉함하여 승제에게 건네주고 조보에는 내지 말라고 하고서 물러나왔습니다. 이제 하기를 받더니 명을 받들고 물러났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신들이 그때 지나친 염려 때문에 바로 신들의 생각을 아뢰지 않은 소치입니다. 황공하에 대제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를 어찌 이와 같이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다면 미리 의논을 정해 두었다가 오는 가을쯤에나 별도로 파견하여도 괜찮을 것이다. 또 중국 관리들이 듣는 것으로 핑계를 대지만 이 일을 오가는 중국 사람들 중에 누가 모르고 있겠는가? 이 일이 어찌 오늘에 비롯된 것인가? 그리고 대지하지는 말라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이와 같이 하게 하시니 매우 황공하고 미안스럽습니다. 이 일은 결코 시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번거롭게 아뢰지 않고 우선 물러가겠습니다. 감히 아뢰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9일 기한 세 번째 기사. 주서 박승업이 총병에게 문안하고 난 뒤에 아뢰기를. 총병이 말하기를 오 총병은 충주로 가고 나는 남원으로 가게 된 일로 마련한 자문의 초구를 보아 대처하고자 하여 초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데도 아직 검다히다 말이 없으니 왜 바로 시행하지 않는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상께서는 바로 유사를 시켜 찾아 보내도록 하였으나 유사가 미처 보내오지 못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총병이 남쪽 지방의 군량과 축성에 관한 일은 어떤 관리가 주관하는지 그것도 알고 싶다. 내가 벌써 왕경에 도착하였으면 호부에서 바로 나와 맞춰 군량을 물어야 할 것인데 아직 관리 한 사람도 와서 물은 적이 없었다. 괴이한 일이다 했습니다. 아니 전개하기를 이 계사를 비변사에 보내 속히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9일 기해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총병이 우리나라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원수 이하 모두가 그의 지위를 받게 된 일을 알렸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글의 내용을 보니 금일 내로 불갑을 환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뜻으로 도원수에게 하유하기를 중조의 많은 군사가 왜구를 토벌하려고 승지를 받들고 나왔다. 흠차 총병 양이 선봉을 인솔하고 앞서 나와 전라도와 경상도 지방에 주둔하여 군무를 총괄하여 집행할 것이다. 군은 엄숙함을 숭상한다. 옛말에도 위험이 사랑을 이겨내야 성공할 수 있다 하였다. 우리나라는 군령이 엄숙하지 못해 인심이 해이되어 있고 군기에 관계되는 일마저 대부분 풀려 있다. 이후로 여전히 게으름을 피워 군기를 그르칠 자가 있으면 총병이 한결같이 중한 형벌로 다스릴 것이며 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경은 여러 진영의 장수들인 김응서, 성영문, 고언배, 권응수, 박명현 이하를 단속시켜 총병의 분부를 듣고 한마음으로 따를 것이며 명령을 거슬러 군령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유지를 마련하여 선정관을 별도로 파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9일 기해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양 총병이 말한 적반할 고위의 배신과 군량을 관할하는 호조의 당상관을 이조로 하여금 속히 조처하게 하였으며 여러 장수 이하들에게 총병의 지를 받게 하는 일과 남원의 성곽을 수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미 의논하여 아뢰었으니 개하한 뒤에 하유하심이 마땅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보낸 화기와 우리나라의 군기를 군기시에서 현재 계좌하고 있으니 숫자와 물목을 각기 적어 올리겠습니다. 최염을 개차하는 일은 총병이 이와 같이 말했으니 임현으로 받고 임명해서 자송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심사신을 이주시키는 일은 전번에 접반사 황신의 장계에 따라 함양, 거창, 합천 등지로 이주시킬 것을 이미 알렸으니 다시 하여 주선하도록 하시고 또한 이러한 내용을 병조판서 이항복을 시켜 총병에게 회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88권 선조 30년 5월 9일 기해 6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전날 비변사가 아랫말 가운데 양 보정의 행차는 사신과 다를 것이 없으니 접대하는 예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의주에서는 승지를 보내어 문안을 드린 뒤에 이어 연양의 예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정주, 평양, 황주, 개성부 등지에는 영의사를 차성하고 벽제에는 그때에 가서 다시 품하든지 혹은 사람을 보내어 문안하기로 이미 계약되었습니다. 금년에 중국 사신이 왕래할 때 전고를 상고해보니 벽제, 개성부, 황주, 평양, 안주, 의주에는 모두 영의사가 나갔었고 정주에는 별도로 승지를 보내어 영의하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전고대로 이조로 하여금 각처의 영의사를 차출하게 해야 할 것이며 어사가 나오는 날짜를 듣거나 알게 되면 급히 내려보내어 위료연을 베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참정이 만일 뒤를 이어 나오게 되면 내려가 있는 제신들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맞이하여 위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